안녕하세요. 전쟁을 보는 세계사를 설명할 김서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카파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그를 위해서 먼저 제노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바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흑사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흑사병, 흔히 블랙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설치류, 쥐에 의해서 전염되는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었던 전염병 중에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흑사병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흑사병이 몽골이 다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다가 그 몽골 제국의 군대가 되돌아오고 실제로 나머지 지역으로 계속해서 확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군대 이동과 더불어서 전염병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330년대에 중국의 허베이성을 중심으로 흑사병이 확산되었다가 몽골 제국의 군대가 점점 더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 전염병이 군대와 더불어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 이제 몽골 군대와 그다음 유럽의 군대가 만났던 카파 전투를 계기로 실제로 유럽으로 확산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300년대 몽골 군대가 제노바 여러 도시들을 포위했습니다. 당시 제노바는 해상교역을 통해서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의 부와 또 권력의 중심지였었는데요. 해상교역을 통해서 당시 아시아의 여러 상품들과 여러 가지 물건들이 유럽으로 들어왔었고, 이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축적한 부를 통해서 교황에게 실제로는 경제적인 후원을 하면서 유럽의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게 자치권을 매매해서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도시들에게 제노바는 일종의 롤모델이었었고, 실제로 많은 도시들이 제노바의 그런 어떤 선례를 그들을 따르기를 원했었습니다. 실제로 1200년대, 1300년대에 걸쳐서 제노바는 여러 지중해뿐만 아니라 유럽 내부의 많은 지역들과의 교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제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었고, 그런 중심지로 부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실제로는 유럽뿐만 아니라 이슬람 제국에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 몽골 제국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거점의 중심지로 간주되었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 유럽에서 이슬람 제국과 교역할 수 있는 두 군데는 바로 제노바와 베네치아였습니다. 그렇게 이슬람 제국과의 교역이 허가된 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설탕이라든가 향신료라든가 면직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몰려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국제적인 교역의 중심지가 바로 제네바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탕이나 이렇게 향신료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물건들의 중심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이런 지역들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런 전염병이 미치는 파급력이나 영향력이라는 것은 다른 도시와 비했을 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는 것들이 실제로는 이제 이슬람 제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그 당시에 교역됐던 여러 가지 형태의 향신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후추라던가 클로버라든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밑에 보시는 게 바로 이제 그 당시 유럽인들에게 굉장히 수요가 많았던 설탕입니다. 자, 이런 제노바의 여러 교역 도시들은 서유럽뿐만 아니라 몽골 제국에게도 실제로 서유럽까지 팽창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였었습니다. 결국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몽골 제국에게는 카파는 반드시 그들의 수중에 넣었어야 되는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결국 이런 카파를 기점으로 몽골 제국과 유럽 간의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파 그리고 제노바의 교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